자, 우리 926번부터 페이지 162쪽에 926번부터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차 함수 fx는 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얘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을 했더니만 함수 y는 gx의 그래프와 일치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직선 y는 2분의 1x 플러스 1이 두 개의 함수 fx랑 gx와 서로 다른 4개의 점에서 만난다고 얘기할 때 네 교점의 x좌표의 합이 9가 되도록 하는 p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우리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 x축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고 우리는 fx, y는 x제곱이라는 친구를 그려보게 되면은 우린 요런 친구 하나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맞지?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움직인데 우리가 2차 함수를 이동시킬 때 이동시키는 거 사실 웬만하면 꼭지점만 이동시키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꼭지점을 얼마만큼? p만큼 이동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그래프를 만들어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y는 2분의 1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여기 이렇게 y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떠한 친구 하나를 그려준대요. y는 2분의 1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친구를. 여기까지 맞지? 자, 그리고 생각을 해봐. 4개의 교점이 나온대. 4개의 서로 다른 교점이 나오고 그 4개의 교점의 x좌표의 합이 9가 되길 바란다고 얘기를 해. 맞아? 그럼 난 이렇게 얘기를 할래. 아, 흰색에서 나오는 두 개의 좌표를 x값에 대해서 흰색에서 나온 거를 알파와 베타라고 얘기를 할 거야. 오케이? 그리고 어때? 노란색에서도 두 개의 교점이 나올 거니까 이 두 개에 대해서 나는 감마와 델타라고 얘기를 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알파랑 베타의 합 그리고 감마랑 델타의 합을 전부 다 더해주길 바라고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이 부분까지 이해를 했으면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자. 우리 알파랑 베타를 구하기는 굉장히 쉬워. 어떻게 하면 돼? y는 x제곱이라는 친구랑 y는 2분의 1 x 플러스 1의 교점을 우리가 알파랑 베타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두근의 합, 자변항을 이항시켜서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마이너스 1 대충 이렇게 적어놨을 때 우리 두근의 합만 궁금하잖아. 우리 알파 더하기 베타를 근각계수의 관계에 일거해서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2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두 번째, 노란 색깔의 교점은 뭐라고 했어?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즉 꼭지점의 x좌표가 p로 바뀌었으니까 x-p의 제곱이라는 친구랑 2분의 1 x 플러스 1의 교점이 궁금한 거야. 맞아? 근데 그거에서도 우리 x좌표의 합이 궁금하지. 근데 위에서 보면 뭘 알 수 있어? x좌표의 합은 결국에 1창의 개수에서 나온단 말이야. 상수항 필요해? 전혀 안 필요해. 무시해도 상관없어. 그럼 우리 이 1창의 개수까지만 보게 되면은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를 묶었을 때 뭐라고 나와? 2p 플러스 2분의 1x 그리고 뒤에 내 알파 아니니까 흘릴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감마 더하기 델타라고 하는 두근의 합이 결국에는 그냥 우리 2p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돼. 근데 내가 뭐라고 했어? 알파 베타랑 감마 델타를 전부 다 더했을 때 9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지? 그래서 전부 다 더한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니? 2분의 1과 2분의 1이 더하니까 우리는 2p 더하기 1이 9일 것이다. 그러므로 2p가 8, p가 몇이야? 4라고 나온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래서 이게 p가 4라고 나오면 사실 문제 자체는 끝나. 근데 나는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아. 나중에 너네가 좀 더 이 문제 사실 쉬운 편이야. 왜? 더 어렵게 꼬을 수 있는 걸 안 썼어. 만약 이걸 진짜 어렵게 꼬은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요. p의 값이 2개로 나오게 할 수 있어. 왜? 우리 p의 제곱이라고 하면 근이 2개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럼 그 2개 중에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뭘 이용해서? 서로 다른 4개의 점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왜? 예를 들어서 우리 2차 함수가 이렇게 2개의 교점이 이건 예시야. 2개의 교점이 예를 들어 요렇게 나와 있는데 1차 함수가 이 2개의 교점을 요렇게 지나가면 몇 개에서 만나? 서로 다른 3개의 점에서 만나. 맞아?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 너네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어. 근데 예를 들어 4와 6으로 나왔는데 내가 대입을 해보니까 6인 경우에는 요 교점을 지나간대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그거 사용 안 하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중에 이 서로 다른 교점을 이용하는 문제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캐치해놓고 넘어가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걸로 갈게요. 우리 928번 문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림과 같이 뭐라고 주어져 있습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실수 k에 대해서 이 참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와 y는 2x 플러스 k가 만나는 두 개의 점에 대해서 우리가 a랑 b라고 합니다. 그냥 뭐야? 얘랑 얘의 교점을 우리가 a랑 b라고 한대요. 맞아? 그리고 어때? 여기에서 C를 지나는 것까지 그냥 얘기를 했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2분의 3이라고 할 때 실수 K의 값이야. 나머지 요소는 어때? 싹 필요 없어. 결국에 중요한 건 뭐야? 삼각형 두 개의 넓이의 합이 2분의 3이라는 걸 이용하시오란 문제야. 맞지? 자, 그럼 그것만 이용하러 한번 가보자. 자,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몇이라고? 2분의 3이라고 그것만 좀 인지해놓고 있어요. 자, 일단은 그럼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좌표를 알아야 될 것 같아. 맞지? 그래서 우리 좌표를 알러 가보니까 이 좌표 A랑 B의 좌표는 결국에 뭐야? 2x 플러스 K랑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의 교점이란 말이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거를 문제풀이의 스타트로 쓸 겁니다. 2x 플러스 k랑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을 같다라고 얘기하고서 얘를 정리해보니까 우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리고 요거의 두 개의 근이 뭐인 거야?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가정을 했을 때 A의 좌표를 우리가 알파 컴마 그리고 B의 좌표를 베타 컴마라고 설정을 해놓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여기 빈칸으로 비워놓은 이유는 이 빈칸에다가 나중에 내가 좀 보기 편한 숫자를 대입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가 이해됐지? 자, 그럼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제일 처음에 우리 A1C라고 하는 친구의 넓이를 구해볼게. 그냥 넓이를 구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 C의 좌표가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 그지? 그래서 내가 C의 좌표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하니까 C의 좌표는 어때요? Y는 2x 플러스 K라고 하는 친구에서 Y가 0이 됐을 때의 좌표를 우리가 C라고 부르는 거지. 맞아? 그래서 우리 C의 좌표는 몇인 거야? X, Y가 0이라고 할 때 우린 C의 좌표에 대해서 마이너스 2분의 K, 0이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즉 우리는 어때요? 넓이를 구하기 위한 세 가지의 좌표를 모두 다 잡아줬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러 가보자. 자, 넓이를 먼저 한번 구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삼각형 A1C에 대해서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우리 높이 같은 경우에는 뭐 한 거야? 알파를 대입함으로써 알 수 있겠지? 자, 여기에 대입해도 되고 여기에 대입해도 되고 그건 너네 선택입니다. 근데 기왕이면 우리는 1차 함수한테 대입하는 게 훨씬 편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알파를 위에다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높이가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요. 2알파 플러스 K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잘 생각해봐. 2알파 플러스 K는 어디에 있는 좌표야? 음수에 있는 좌표이기 때문에 우린 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라는 친구를 꼭 붙여줘야 될 것 같아. 여기까지 맞지? 그 다음에 뭐야? 밑변의 길이도 봐야 돼. 밑변의 길이는 C에서 알파를 빼준 거지. 근데 C의 X좌표가 뭐야? 마이너스 2분의 K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알파라고 인지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따라왔지? 자, 근데 여기서 너네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봐야 돼? 2알파 플러스 K랑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알파가 굉장히 유사한 꼴을 띠고 있어. 맞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한테 2를 곱해버려도 되고 여기한테 2를 나눠버려도 상관없거든. 근데 난 분모에 뭐가 있는 게 더 싫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밖으로 빼낼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마이너스 2분의 1이 밖으로 빠져나갔으니까 우리는 4분의 1이 곱해져 있는 형태로 바뀔 거고 요거는 2알파 플러스 K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마이너스 2분의 K가 2분의 1이 빠져나갔다. K만 남아. 마이너스 2분의 1이 빠져나갔으니까 2알파가 됐을 거야. 어때? 2알파 플러스 K 모양이 동일하게 제곱의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라왔지? 그 다음에 삼각형 뭐에 대해서도 봐야겠어. B, B1 그리고 C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오케이? 얘도 어떻게 하면 돼? 삼각형이니까 넓이 2분의 1 해주고 높이 베타 위에다 대입해줄게. 동일하게 나오겠지. 2베타 플러스 K라고 나올 거야. 근데 다행히 얘는 양수에 있는 친구니까 굳이 건들 필요 없겠다. 그지? 그 다음은 어때? 오케이, 얘네 두 개의 차이니까 우리는 베타라고 하는 친구에서 빼줄 거야. 마이너스 2분의 K를 빼주니까 플러스 2분의 K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얘도 동일한 과정에 일거해서 4분의 1 곱하기 2베타 플러스 K의 전체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해했습니까? 따라왔어요? 그랬을 때 뭐야? 얘네 두 개를 더하면은 2분의 3이 나오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러 가보자. 자, 두 개를 더하는 과정을 밟아갈 겁니다. 근데 우리 4분의 1이라는 요소가 이미 있기 때문에 4분의 1로 전체를 묶어가지고 전개를 할게요. 그러니까 어때? 2알파 플러스 K의 제곱과 2베타 플러스 K의 제곱. 왠지 모르게 우리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할 것 같으니까 제곱끼리 묶을게요. 즉 4 곱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는 친구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어때? 4K라고 하는 친구로 묶어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요소가 나오고요. 마무리되는 요소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K 제곱이라는 요소가 남아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더 마무리 한번 해보자. 우리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는 친구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2알파 베타를 빼준 겁니다. 맞나요? 그럼 우리 제일 처음에 알파 베타가 나온 위치를 잘 생각을 해봐. 그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2라는 거, 알파 곱하기 베타라는 친구가 K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이미 인지하고 있어.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친구를 뭐라고 할 수 있어? 4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알파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4지. 얘한테 얘를 빼주는 거니까 우리는 4 마이너스 2K 플러스 2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8K라고 뒤 이어서 K의 제곱까지. 여기가 이해됐나? 자, 이제 전개 한번 해보자. 4랑 4랑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좀 적어주니까 우리 6-2K라고 적을 수 있을 거고, 4분의 1가 마팔이니까 마이너스 2K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요소는 4분의 K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는데, 요게 몇이라고? 2분의 3이라고 현재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죠? 양변에 4를 곱하면서 좀 정리 한번 해보자. 4를 곱하니까 K의 제곱, 마이 K, 마사 K지. 거기 안에 4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16K라고 나올 거고, 그 다음 얘가 어떻게 돼? 4 곱하니까 24, 4 곱하니까 6 그대로 빼주면서 플러스 18이 0이다. 여기까지 됐나요? 일단 여기까지 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K에 대해서 볼 건데 인수분해가 되는 꼴은 아닌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 뭘 이용해야겠어? K에 대해서 이제 이거 근해 공식을 한번 이용을 한번 해보자고. 근해 공식 중에서도 짝수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은 뭐라고 나오니? 요거의 절반이니까 8 플마 루트 88에 64 마이너스 18이라고 나오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뭔가 계산 실수가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빼니까 몇입니까? 6이라고 나올 거고 2로 빼니까 46? 중간에 좀 계산 실수가 나왔네요. 어디서 나왔을까? 얘가 루트 7이 나왔어야 되는데 2K제곱인가? 아, 내가 두 개를 안 더했구나. 아, 고마워요. 자, 요것만 좀 바꾸면서 다시 마무리해보면 되겠다. 얘가 그럼 2K제곱으로 바뀌고, 그리고 여기도 2K제곱이지. 그지? 그럼 4분의 1을 곱했을 때 얘가 2가 곱해져 있는 걸로 바뀌는구나. 맞아? 그럼 우리 양변에 2를 곱하는 형태가 됐을 거니까 K제곱에다가 얘가 마팔로 바뀌네요. 오케이. 그리고 2를 곱했을 때 얘가 6이 아니라 그냥 3으로 남아있고 2를 곱했을 때 12가 되기 때문에 얘가 9가 되나요?
여기까지 맞지 그러면? 자, 그럼 나머지 마무리만 다시 해볼게. 고마워. 자, 그럼 마무리 해봅시다. K에 대해서 다시 근해 공식 써보니까 4 플마 루트 4, 4, 16 마이너스 9로 바뀌네요. 여기까지 맞지? 그렇기 때문에 우린 K를 뭐라고 할 수 있어? 4 플마 루트 7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랬을 때 우리 고민을 해야 돼. 과연 K라고 하는 친구가 4 플러스 루트 7일지 4 마이너스 루트 7일지 고민을 해야 돼. 근데 우리 문제 맨 위에 뭐라고 주어져 있니? K에 대해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는 작다라고 얘기를 했어. 맞아? 근데 생각해봐. 내가 4한테 플러스 루트 7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2보다 커지잖아. 그러니까 4 플러스 루트 7은 절대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루트 7 하면 어때? 2보다 조금 작아지나? 그지? 2보다 좀 작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린 K에 대해서 4 마이너스 루트 7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원했던 게 뭐 10p 플러스 Q구나. 이때 우리 정수 부분을 P라고 하니까 P는 4 그리고 Q를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40 마이너스 1, 39라는 결과가 나오겠구나 라고 하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우리 929번으로 가보자. 자, 그림과 같이 B가 90도, AB의 길이가 2cm는 아니지만 2고 BC의 길이가 2루트 3인 직각 삼각형 ABC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때 점 P가 변 AC 위로 움직일 때 PB제곱 더하기 PC제곱의 최소값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상황이에요. 그죠? 자, 우리 PB제곱과 PC제곱이라고 했는데 왜 제곱과 제곱에 대해서 물어보지라는 고민을 해야 돼. 뭐라고 주어져 있을 때 B가 굳이 90도라고 하는 직각 삼각형이라고 주었을 때 왜 제곱에 대해서 물어볼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그 고민의 일각을 해보니까 PB의 제곱, 난 얘가 궁금하구나. 그런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이용을 해보려고 하면 어때? 얘랑 얘를 이용한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PB의 제곱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그 다음 어때? PC의 제곱이라는 친구는 또 뭘 이용하면 되는 거야? 얘랑 얘의 수직이라는 성분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은 우리는 결국에 뭐라고 인지하면 되는 거냐면 나 P의 좌표에 대해서만 알면은 나머지 모든 정보들을 처리할 수 있어. 그지? 그래서 선생님은 1번 P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P라고 하는 친구는 너네가 보기에 그냥 좌표, 그냥 아무 점이나 놓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B라고 하는 얘를 우리가 원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A의 좌표가 몇이야? 마이너스 2,0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C의 좌표를 뭐라고 할 수 있어? 0,2루트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맞아? 한마디로 어떤 거야? X가 이만큼 증가할 때 Y가 2루트 3만큼 증가하는 친구. 즉 기울기가 루트 3인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만들 수 있습니다. 뭐를? Y는 기울기가 루트 3이면서 Y 절편이 몇이야? 2루트 3인 친구를 만들어줄 수 있어. 그지? 그리고 요 직선 위에 있는 좌표 P이기 때문에 우린 P의 좌표에 대해서 K라고 설정할 겁니다. 오케이? X좌표가 K면 Y좌표는 뭐라고 할 수 있어? 내가 루트 3으로 묶었을 때 K 플러스 2를 곱해준 거라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여기에서 특이점은 뭐야? K라고 하는 친구는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보다는 크되 0보다는 작아야 한다는 사실. 오케이? 이 정도만 우리가 특이점으로 잡으면 P의 좌표를 얘기해 둘 수 있어. 따라왔습니까? 괜찮아?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 그냥 구하고 싶은 거 한번 구하러 가보자. 우리 PB의 제곱이라는 친구를 구할 거야. PB의 제곱은 뭐야? 요 친구랑 요 친구의 제곱을 합한 거지. 그지? 근데 우리 P의 좌표를 요렇게 얘기했으니까 제일 처음에 요 친구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 자, X좌표가 K야? 그럼 전체 길이는 뭐라고 할 수 있어? 마이너스 K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여기의 길이가 마이너스 K.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여기는 높이잖아. 그대로 Y좌표를 가져온 루트 3 곱하기 K 플러스 2일 거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할 거야?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음양이 상관없겠지.
맞아? 그래서 그대로 얘기해보자. K의 제곱이라고 하는 친구랑 요 놈을 제곱하니까 3 곱하기 K 플러스 2의 제곱을 우리가 PB의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따라왔어? 자, 그 다음은 뭐 해줘야 돼? 우린 당연히 PA의 제곱이란 얘기도 해야 될 거야. 자, PA의 제곱을 구하려고 하니까, 아니지, PA가 아니잖아. PC의 제곱이네요. PC의 제곱이란 얘를 구하려고 할 때 어때? 여기의 길이는 어때? 요 얘랑 똑같지? 그렇기 때문에 우린 K제곱이라는 친구는 그대로 가져갈 거야. 근데 그 다음 얘는 어때? 요 놈의 높이라고 하는 친구는 얘랑 똑같았잖아. 우리는 얘가 루트 3K 플러스 2 루트 3이란 말이야. 그지? 얘로 2 루트 3을 빼준 게 우린 그대로 높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높이가 몇인 거야? 루트 3K. 그 친구의 제곱이니까 우린 여기서 3K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내가 궁금한 건 얘네 두 개를 더한 거의 최소값이라는 요소가 궁금했었던 거지. 자, 그럼 두 개를 더할 거야. 더했을 때 최소값이 궁금하다고 했으니까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결국엔 전개를 해야 된다는 과정까지 도출을 해야겠지. 자, 일단 더해보자. 4K제곱이란 친구는 존재할 거야. 그 다음에 어때? K제곱과 3K제곱이 더해지니까 4K제곱이 존재할 것 같고, 그 다음에 4K랑 3이 곱해지니까 12K라고 하는 친구, 그 다음 2, 4랑 3이 곱해지니까 4, 3, 12까지.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얘를 계산해 주니까 우리는 8K제곱 더하기 12K 더하기 12라고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그 다음에 요거의 최소값이 궁금하다고 했으니까 이제 뭐 해주면 되는 거야? 그냥 완전제곱식 해주면 아마도 마무리가 될 거야. 근데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0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요거는 혹시 내가 활용해야 되는지만 확인해보자. 자, 완전제곱식 화하겠습니다. 8로 묶어보게 되니까 K제곱 플러스 몇이니? 2분의 3인가? 2분의 3K 플러스 12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얘는 어떻게 돼? 8 곱하기 K 플러스 4분의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12 마이너스 8 곱하기 16분의 9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맞죠? 자, 확인해봐. K가 마이너스 4분의 3일 때야. 어때? 마이너스 2부터 0 사이에 성립하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러니까 최소값은 그대로 아마도 얘를 계산한 결과물이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맞죠? 그래서 8과 16을 곱하니까 우리 2분의 9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자, 12 같은 경우엔 2분의 24니까 2분의 24 마이너스 9, 최종적으로 아마도 2분의 15라고 결론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왔죠? 이 부분 다시 한번 리마인딩 잘 해주시고, 그 다음 문제 930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답 맞았나요? 응? 맞았어? 오케이. 자, 930번 문제입니다. 자, 두 개의 이차함수의 꼭지점의 꼭지점을 각각 A랑 B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 내가 A랑 B에 대해서 꼭지점을 명확하게 구할 수 있어. 그지? 문자로 만약 표현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래프의 꼭지점을 정확하게 숫자 적어도 값으로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때? 이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걸 C,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걸 원점이라고 잡아놨을 때 우리 사각형 OACB의 넓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맞아? 자, 생각해봐. 우리 이 사각형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모양이 아니란 말이야. 맞지? 그럼 얘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삼각형 두 개를 쪼개가지고 풀어준다라는 마인드가 있어야 돼. 그지? 근데 어때? C라고 하는 친구랑 O라고 하는 친구가 둘 다 어디 위에 있는 친구야? Y축 위에 있는 친구기 때문에 우린 요 친구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 맞아?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우리 A라고 하는 친구는 결국에 꼭지점이기 때문에 좌표를 구할 수 있어. B라고 하는 친구도 꼭지점이기 때문에 우린 좌표를 구해줄 수 있어. 맞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A의 좌표를 예를 들어 A, B라고 잡았어. 이건 예시야. 그럼 우리 이 친구의 넓이를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OC의 길이에다가 뭘 곱해준 거야? A를 곱해준 거지. 맞아? 그리고 예를 들어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뭘 곱해준 거야? OC의 길이에다가 X 좌표를 곱해준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결론적으로 내가 궁금한 건 뭐야? 아, OC의 길이는 메인으로 들어가 있고 X좌표를 곱해준 거구나.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어? 아, OC 곱하기 A랑 B의 X좌표의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넓이에 대해서. 알겠지? 이 정도 원칙을 좀 잡아놓고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이제 요거는 그냥 너네들이 머릿속에 잡고 들어가야 되는 생각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 OC에 대해서 구하는 거를 스타트로 가져갈 거야. 오케이? 자, C는 어때? Y는 fx랑 y축의 교점이야. 즉 x가 0일 때의 y 값이기 때문에 x한테 0을 넣어보니까 뭐라고 나와? 아, x가 0일 때 y의 값이 5a 플러스 1이지. 그지? 그러므로 우리는 OC의 길이에 대해서 5a 플러스 1이라는 정보를 잡아둘 수 있어. 요건 괜찮지? 이해했어? 자, 그 다음에 우리 A좌표를 한번 구하러 가보자. A좌표를 구하려고 하니까 얘는 Y는 fx의 꼭지점이야. 그래서 fx에 대해서 완전제곱식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A로 묶어주게 되니까 뭐가 남아? x제곱, 마사 x가 남습니다. 얘를 완전제곱식 진행하면은 우리 x-2의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뭐가 나오겠어? 마사 a가 밖으로 빠져나올 거니까 그대로 계산했을 때 a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결론적으로 우리는 a의 좌표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2,a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결론적으로 넓이를 구할 때 쓰는 거 뭐밖에 없어? x 좌표밖에 없어. y값 쓸모도 없는 친구였던 거야. 알겠어? 다음, B라고 하는 친구도 마찬가지야. GX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완전제곱식을 진행한 걸 거란 말이야. 내가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놓고 보니까 X제곱 플러스 2AX가 있어. 즉, 얘는 우리 X 플러스 A의 전체 제곱 플러스 A의 제곱으로 나와서 꼭지점의 좌표에 대해서 우리는 마이너스 A, A제곱이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마이너스 A는 결국에 뭐야? 우린 결국에는 여기서도 X좌표만 궁금했었던 거야. 이해됐습니까? 따라왔어요? 자, 그럼 이제 결론 지어볼게요. 나는 결국엔 넓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근데 우리 넓이를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다고 했어? 2분의 1 곱하기 OC, 즉 5A 플러스 1입니다. 맞지?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 곱해주는 게 뭐라고 했어? A좌표랑 B좌표의 X좌표 간의 거리. 맞아? A랑 B라고 하는 친구의 X좌표 간의 거리야. A랑 B의 점 간의 거리가 아니라 X좌표 간의 거리야. 이해했지? 그래서 그 거리를 구해보니까 어때? 마이너스 A로 빼준 거니까 우리는 A 플러스 2라고 인지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랬더니만 이 넓이가 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7이라고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지. 오케이? 자, 이제 이걸 계산해 보겠습니다. 양변에 2를 곱해주니까 우린 14라는 결론이 나오게 될 거고요. 좌변항을 전개해 보니까 5a 제곱과 a와 10a니까 11a라고, 1과 2니까 2, 12가 14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2는 0이라고 나오게 될 것 같아. 맞아? 그 다음에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가능하면 확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인수분해가 되는지 보니까 아마도 3이라고 하는 친구랑 마사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인수분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치, 민재야? 그럼 우리 A를 몇이라고 할 수 있어? 마3 또는 5분의 4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A가 뭐라고 했습니까?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3은 애초에 불가능하게 된 거고요. 결론적으로 A를 몇이라고 할 수 있다? 5분의 4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마무리해주는 거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934번 문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934번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이런 문제를 생각보다 어려워하더라고. 근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너네들이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하는 생각을 한번 잘 따라오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차함수 fx의 그래프와 직선이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고 주어져 있어? 2개의 점에서 만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2개의 점의 x좌표를 알파랑 베타라고 얘기를 했을 때 A, B, C라고 하는 친구의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8이라고 합니다. 맞나요? 결국에 뭐 해보라는 거야? 넓이를 구해보라는 거라고 난 보여.
그치? 자, 그래서 난 생각을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차 함수야. 심지어 최고차 함수가 1인 친구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한 이차 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쳐봐. 오케이? 그리고 어때? y는 x 플러스 1이야. 그냥 직선의 함수가 존재한다고 쳐봐. 이해됐어? 이렇게 두 개를 친다고, 여기까지. 자, 그랬을 때 뭐라고 했어? 첫 번째 있는 교점을 알파라고 얘기할 거고 두 번째 있는 교점을 베타라고 얘기를 할 거야. 맞아? 그랬을 때 뭐야? 알파, F 알파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A라고 얘기한다고 하고 어때? X의 좌표는 베타면서 Y의 좌표는 F 알파인 요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B라고 얘기한대. 맞아? 그리고 어때? 베타, F 베타라고 하는 친구, 요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C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지? 그리고 내가 궁금한 건 뭐야? 이 ABC의 넓이가 궁금한데 생각해봐. 얘랑 얘는 당연히 뭐 하는 친구야? 수직으로 직교하는 친구야. 맞아? 자, 그러면은 요거의 길이가 뭘까? AB의 길이. 베타랑 알파를 빼준 거니까 우린 당연히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인지를 해야 돼. 맞아? 그리고 우리 요거 높이 계산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전혀 없어. 왜? 자, 이거 기울기가 몇인 직선이야? 기울기가 1이야. 기울기가 1이라는 거는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이 뭐 한다는 거야? 같다는 거잖아. 그걸 이용하면은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이 같다. bc는 계산할 필요도 없이 그냥 무조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요거 진짜 잘 잡고 가야 된다. 그럼 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대한 성분은 우리가 이해했어. 그럼 내가 궁금한 건 결국에 이거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궁금한 건데 얘가 몇이라고 주어져 있어? 8이라고 주어져 있어.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 몇인 거야? 16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생각해봐. 우리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얘는 단독으로 보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 얘는 우리가 어떻게 보니?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4 알파 베타를 빼주는 경우로 우리가 더 많이 보는 거 인지하고 있지? 맞아? 그럼 우린 결국 얘가 궁금했었던 거야. 그지? 그럼 이제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알파랑 베타라는 친구는 결국에 이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하는 친구랑 x 플러스 1의 교점입니다. 맞나요? 얘를 우리가 좌변항으로 이항시켜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이 돼요. 그러므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인 거야? 2라고 현재 주어져 있는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라는 친구는 k-1이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인 거지. 그지? 자, 마무리해보자. 대입만 해보면 돼.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라며 2의 제곱은 몇이야? 4라고 현재 주어져 있는 거야. 알파 곱하기 베타가 k-1이라며 대입해보면은 마사 k 플러스 4라고 주어져 있는 거지. 여기까지 맞아? 그럼 우리 4랑 4를 더하면 8인 거 인지하고 있잖아. 그래서 4를 넘겨보니까 얘가 8이 될 거고요. 그지? 양변을 마사로 나눠보니까 우리 최종적으로 K를 몇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보자. 자, K가 마이너스 2라고 했을 때 내가 궁금한 건 F6이야. F6이 몇인지 딱 보니까 어때? 66이 36에다가 6을 빼주는 거니까 우리는 30 플러스 K라고 인지할 수 있는데 K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스코어는 28이다. 1번이었구나 라고 마무리해주자는 거지. 이거 이해됐습니까? 난 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요거 우리가 기울기를 통해서 계산 과정을 확 줄여버릴 수 있어. 저 기울기를 통해서 계산 과정을 확 줄여나가는 저 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직선과 어떠한 함수에 관한 관계가 있으면은 저 기울기를 이용하는 요소가 상당히 많아져요. 왜? 그 기울기만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보는 게 진짜 생각보다 많이 간단해져.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괜찮아? 자, 그 다음은 일단 935번을 바로 해줄까 했는데 얘는 좀 나중에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935번은 좀 나중에 볼게요. 자, 937번 먼저 한번 가보자.
자, 937번도 그림이랑 좀 같이 봐야 되는데 위에 있는 문장에 대한 요소가 좀 상당히 중요하게 쓰여. 그렇기 때문에 937번 내가 그림을 따로 좀 그려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뭐가 주어져 있냐면은요. 원점이라고 하는 O, 그리고 한 칸 가져 있는 A라고 하는 친구, 그리고 B라고 하는 두 칸 올라가져 있는 친구,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요 친구까지. 맞아? 이렇게 우리는 O, A, B, C라고 하는 4개의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각각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을 만들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맞죠? 요거 이해한 상태여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 실수 K에 대해서 Y는 K가 A, C, O, B랑 다 만나는 점에 대해서 D, E, F라고 한대. 자, Y는 K 대충 그려보자. 우리는 Y는 K를 요렇게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따라왔지? 자, 그랬을 때 만나는 점이 뭐인 거야? OC랑 만나는 점을 D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O랑 B랑 만나는 점을 E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A랑 B랑 만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F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맞아? 그리고 어떻게 하는데 삼각형 OED의 넓이를 우리가 S1이라고 하고요. OAFE라는 사각형의 넓이를 S2라고, EFB라고 하는 친구를 S3, CDEB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S4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근데 생각해봐. 우리 S1과 S3라는 친구는 사실 어떻게 해서도 구해낼 수 있어. 맞지? 어떻게 해서든 구해낼 수 있어. 근데 S3나 S2라는 얘는 S2는 사다리꼴이긴 한데 좀 애매해. 구하기 힘들 것 같아. 그 다음에 S4는 어때? 얘는 진짜 얘는 보고 듣지도 못한 사각형이란 말이야. 따로 이름이 없는 사각형이라는 거겠지. 그지? 그리고 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각형과의 차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알겠지?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이런 얘기를 할 거야. 1번. 우리가 결국에 궁금한 건 S1과 S3의 차, S2와 S4의 차잖아. 그지? 그래서 표현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앞에 한번 봐주자. 자, S1과 S2의 우리 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자, S1과 S2라고 하는 친구의 합은 뭐랑 동일하죠? 사각형 O, A, F, D라고 하는 친구의 넓이와 동일합니다. 맞니, 민재? 자, 그러면은 우리 요거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OAFD는 무슨 사각형이야? 직사각형입니다. 이때 OA의 길이는 우리가 1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고요. AF라고 하는 친구는 Y는 K랑의 교점이기 때문에 높이가 K인 친구, 즉 넓이가 몇이야? K인 직사각형이에요. 여기가 이해됐을까?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오케이, S2라고 하는 친구를 K-S1으로 표현해줘야겠다라고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동일한 논거입니다. 그럼 내가 S4라고 하는 친구랑 S3의 합은 뭐라고 할 수 있니? 라고 해서 보니까 어때? 주어져 있는 사다리꼴이야. 맞아? 주어져 있는 사다리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 사다리꼴을 마무리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보니까 난 이렇게 안 풀 거야. 그럼 어떻게 얘기할 거냐? 우리 방금 여기 넓이가 K인 거 구했잖아. 맞아? 그럼 뭐 할 거야? 전체 사다리꼴에서 K를 빼줄 겁니다. 이해했어요? 자, 이유가 뭐냐? 자, 요거의 길이 몇이야? 윗변 1인 거 알고 있지? 자, 밑변의 길이 몇이야? 2인 거 인지할 수 있어. 자, 높이가 몇이야? 1인 거 이미 우리 인지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즉 우리가 넓이를 몇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전체 사다리꼴 OABC라고 하는 친구의 넓이에 대해서 2분의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거기에서 뭐 한다고, 민재? 아래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빼줄 거니까 마이너스 K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서서 들어도 됩니다. 너무 졸리면 서서 들어. 자, 그래서 우리 S4-S3에 대해서 2분의 3-K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 결론적으로 또 뭐라고 나와? S4라고 하는 친구는 2분의 3-K에다가 S3를 빼준 친구였었구나 라고 하는 정보를 이렇게 잡아놓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따라왔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원하던 걸로 한번 넘어가 보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야? S1과 S3를 뺀 거의 제곱과 S2-S4의 제곱이 궁금해. 오케이. S2를 S4로 빼주길 바라는구나. 오케이? 자, 빼버리니까 뭐가 나오냐면 S3-S1이라는 친구가 보이지? 그치? 그리고 막 K로 K를 빼니까 뭐가 나와? 2K라고 하는 친구가 보일 거야. 그리고 2분의 3으로 뺐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의 전체 제곱이라는 말까지 우린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맞아?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요소가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다. 뭐랑 뭐만 남았어? S1이라는 요소. 요 두 개의 차만 우리가 몰라, 정확하게. 그치? 그래서 이제 그걸 구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S1이라고 하는 요소를 구하려고 보니까 S1이라고 하는 친구를 구하려고 보니까 결국에 뭘 알아야 돼? E의 좌표를 알아야 돼. 그치? E의 좌표를 알아야지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E를 구하려고 보니까 어때? 우리 O랑 B의 좌표를 알고 있어. O는 0,0이고 B는 1,2야. 즉 지나가는 우리는 1차 함수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뭐라고 할 수 있어? 기울기가 x가 1 증가하는 동안 y가 2 증가하고 원점을 지나가는 친구기 때문에 우리는 y는 2x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여기에서 잠깐 S1을 구하는 과정이긴 한데 2를 먼저 구하자. 그때 2라고 하는 친구는 어때? y좌표가 k가 나와야 되는 친구기 때문에 y좌표가 k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x좌표를 뭐라고? 2분의 k라고 얘기해버릴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이게 뭐야? 5b라고 하는 친구를 y는 2x라고 설정할 수 있는 거고 5b라고 하는 친구를 y는 2x라고 설정을 한 거고 그 상태에서 2의 좌표 y는 k를 유지하면서 잡아준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 S1의 넓이 한번 구해보자. S1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입니다. 자, 높이가 몇이, 요걸로 가야겠지. 높이가 몇이니라고 해서 보니까 Y좌표 K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럼 밑변의 길이는 몇이야? X좌표 2분의 K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4분의 K제곱이라고 우리 S1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음 S3라고 하는 친구도 얘기 한번 해보자. 자, 요거의 길이가 2분의 K였어. 근데 전체 길이가 1이었으니까 그대로 빼주면 되지. 우린 얘를 밑변의 길이를 2분의 1에 대해서 1-2분의 K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높이는 어때? 전체 2에 대해서 K만큼 빼준 거기 때문에 2-K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했습니까? 자, 얘도 아까 우리가 봤던 거랑 비슷하잖아. 여기서 2분의 1을 밖으로 빼니까 어떻게 돼? 4분의 1 곱하기 2-K의 전체 제곱이라고 나오는 거 보고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맞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뭐야? S3-S1에 대해서 보고 싶지. 그래서 S3-S1이라고 하는 친구를 보니까 둘 다 우리 4분의 1이라는 얘가 겹쳐 있어. 그래서 4분의 1로 묶어가지고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2-K를 제곱하니까 우리는 K제곱, 마사 K, 4라고 나올 거고 요 친구를 뭘로 빼죠? K제곱으로 현재 빼주고 있는 친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때? K제곱이라는 친구가 사라진다라고 인지할 수 있는 거고 양변의 4분의 1을 곱해보니까 최종적으로 막 K 더하기 1, 즉 1-K라고 적을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따라왔지?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해보자. S3-S1이 1-K라며 대입해보면 되겠다. 자, S1-S3는 뭐겠어? 얘한테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K-1이야. K-1을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나옵니까?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S3-S1이 1-K였어. 대입해보니까 어때? 마이너스 K랑 2K랑 사라져서 K가 될 거고요.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3이 겹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제 우리 마무리 전개 한번 해보시죠. K제곱과 K제곱을 더해서 우린 2K제곱이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랑 마이너스 K가 있으니까 마 3K라고 나올 거고요. 1과 4분의 1이니까 우린 얘에 대해서 4분의 5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어. 맞지?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최소값. 완전 제곱식 해줘야겠다. 2라고 하는 친구로 묶어보니까 얘는 K제곱 마이너스 2분의 3K라고 나오게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일단 요거 그리고 뒤에 플러스 4분의 5라고 해주면 되고요. 자, 마무리해주자. K-4분의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4분의 5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이니까 16분의 9라고 마무리할 수 있는 거고요. 2랑 16을 약분하니까 8이라고 나오게 되네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따라왔지?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해보자. 분모가 뭘로? 8로 고정이 되어 있어. 자, 2호 10이고 얘를 내가 9로 빼주니까 최종적으로 최소값은 몇이야? 8분의 1이 나와야 하는구나.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예요. S2랑 S4라고 하는 친구를 S1과 S3를 이용해서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 이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겁니다. 앞으로도 이 표현은 굉장히 많이 쓰여요. 다른 친구를 어떠한 요소를 이용해서 표현해 줄 수 있는 거. 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그 법칙이 주어진 순간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미지수라는 변수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오케이? 내 변수를 하나만 잡아도 그 다른 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자체가 변수, 미지수를 줄일 수 있는 요소로 쓰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거예요. 알겠죠? 자, 밑에 있는 문제로 가보자. 938입니다. 938번 가보시죠. 얘는 슬프지만 그림을 좀 보는 게 좋아요. 자, 그림과 같이 A라고 하는 친구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친구가 존재합니다. 얘는 좀 적어 놓으면서 하자. 나 그림만 볼 거여서. A라고 하는 친구의 범위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주어져 있어? fx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ax 제곱이라고 주어져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gx라고 하는 친구는 어때? 마이너스 a 곱하기 x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제곱으로 보여요. 여기까지 맞지? 그리고 또 뭐라고 주어져 있어? fx와 gx에 대해서 y는 4a라고 하는 직선을 하나 그릴 건데 거기에서 fx랑 만나는 걸 a랑 b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때? 직선 y는 ax라고 하는 얘가 있는데 이 y는 ax라고 하는 직선이 gx랑 만나는 두 점에 대해서 c랑 d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했어? 사각형 ACDB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인 거야 결국에. 그지? 자, 그럼 이제 우리 넓이 구하러 한번 가보자. 자, 일단 우리가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 사각형의 넓이. 자, 이 사각형 너네 알아 몰라? 전혀 모르는 사각형이지. 그지? 내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결국에 이런 사각형은 뭐라고 했어? 삼각형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친구야. 근데 여기에서 내가 너네한테 팁을 줄게요. 이 삼각형은 안에 있는 걸 쪼개는 삼각형이 아닙니다. 그렇게 풀면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려요. 그럼 어떻게 해? y는 ax랑 y는 4a라고 하는 친구를 두 개를 다 줄 이유가 없거든? 근데 줬어. 그럼 뭐 하라는 거야? 이 두 개의 직선을 활용하라는 걸로 난 보여.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삼각형 AC, 여길 n이라고 얘기할게요. 삼각형 ACN의 넓이에서 뭘 빼줄 거야? 삼각형 DBN이라고 하는 친구를 빼줘야겠다라고 인지하는 거야. 알겠어?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1번. 결국에 우린 좌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 일단은 우리 A라는 좌표랑 B라는 좌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A랑 B는 어때? fx라고 하는 친구랑 y는 4a라고 하는 친구의 교점이었지? 근데 fx가 뭐라고 주어져 있어? ax 제곱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ax 제곱은 4a다. 이때 a가 양수라는 전제하에 2하고 4 사이에 있는 양수라는 전제하에 a를 약분할 수 있을 거고, 맞아. x가 뭐라고 나와? 풀마 2라고 나온다는 것 정도는 캐치해야지. 이해했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린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결론적으로. 오케이. A의 좌표가 마이 컴마 0이라고. 미안해. 마이 컴마 4A라고. B의 좌표를 2 컴마 4A라고 잡을 수 있더라. 이해했어? 요 두 개에 대한 정보는 잡아야 되는 거야. 맞아. 그리고 또 다음 정보는 뭐랑 뭘 잡아야겠어? C의 좌표랑 D의 좌표에 대해서 잡아야 될 것 같아.
C랑 D의 좌표는 뭐야? GX라고 하는 친구랑 요거 Y는 AX라고 하는 친구의 교점이었지. 그치? 근데 GX가 뭐라고 주어져 있어? 좀 괴상한 형태긴 한데 마이너스 A 곱하기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A 제곱은 A의 X라는 식으로 주어져 있어. 맞아? 자, 얘도 위에랑 똑같아. A를 먼저 좀 약분을 해놓고 시작을 하자. 여기가 이해됐습니까? 그지? 그리고 전개를 해보니까 마이너스 얘 전개하니까 어떻게 되니?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그리고 밖에 플러스 a는 x라고 주어져 있게 되는 거고요. 얘를 다 우변항으로 넘길게요. 우변항으로 넘기니까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는 0이라고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얘가 인수분해가 될 것 같습니다. 뭘로 인수분해가 되겠어? A랑 A-1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다가 좀 적을게요. A랑 A-1이라고 얘기했을 때 얘는 X-A랑 X-A 플러스 1은 0이라고 인수분해가 될 거야. 맞아? 그러므로 우리 X의 좌표를 각각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A와 A-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따라왔지? 자, 근데 A랑 A-1이야. 어때? C가 더 왼쪽에 있잖아. 즉 C가 A-1, D가 A라고 하는 친구일 거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서 뭐라고 할 수 있어? 오케이. C의 좌표는 X의 좌표가 A-1이구나. 이 A-1이 어디에 들어가야 돼? 얘에 들어간 거니까 그 당시에 Y값은 A 곱하기 A-1이었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D의 좌표는 어때? X좌표가 A일 때니까 A를 그대로 대입해주면 A제곱일 때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해됐어? 그럼 우리 어때? A랑 B의 좌표도 구했고 C랑 D의 좌표도 구했어. 아직 못 구한 거 하나밖에 없어. 뭐야? N이란 친구밖에 없어. 그치? 근데 이 N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랑 뭐의 교점이야? 4A랑 AX의 교점이지. 얘는 너무 쉽게 얘기할 수 있어. 뭐야? X가 4일 때 4A란 값이 나오잖아. 4 대입했을 때 4A가 나오잖아. N은 요렇게까지 해서 마무리 해놓자. 따라왔나? 따라왔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결국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넓이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가장 큰 삼각형, 우리 ACN이라고 하는 친구의 넓이를 볼 겁니다. 자, 길이가 몇이 되겠어? N이라고 하는 친구의 X좌표가 4, A라고 하는 친구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는 6인 거 인지할 수 있지? 맞아? 그리고 높이는 뭐야? 4A에서 C의 Y좌표를 빼준 거잖아. C의 Y좌표를 빼준 거지. 그러므로 우린 높이에 대해서 4A라고 하는 친구에서 빼줍니다. 뭐래? A 곱하기 A-1, 즉 A제곱 마이너스 A를 빼준 친구다 라고 인지를 해줘야 돼. 따라왔어? 따라왔지? 자, 계산하니까 몇이야? 3이라고 나오는 거고 빼주게 되니까 몇이니? 5A-A 제곱인가요? 따라왔나요? 그지? 그래서 우린 최종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15A-3A 제곱이다 라고 좀 적어주면 될 것 같아.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구해줘야 되니? 삼각형 BDN이라는 친구를 구해줘야 될 것 같아요. 삼각형 BDN도 마찬가지야. 2분의 1 좀 미리 적어놓고 B의 X좌표가 2, N의 X좌표가 4니까 길이가 몇이야? 2라고 캐치할 수 있어. 그지? 그 다음에 높이는 뭐야? D의 Y좌표로 4A를 빼준 거기 때문에 4A-A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아? 어때? 이 길이 약분되는 거 봤을 때 요걸로 마무리가 되는 거야. 맞아? 그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사각형의 넓이는 얘네 두 개를 빼준 거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빼주게 되니까 4A로 뺐을 때 11A만 남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A제곱으로 뺐을 때 마이너스 2A제곱만 남게 될 겁니다. 맞아? 자, 요거의 최소값 구하는 거 나 되게 간단하게 얘기한 적이 있어. 뭐라고 했어?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 하라고 했어. A로 묶어주니까 뭐가 나와? 11-2A가 나와. 그 다음에 뭐 한다고? 곱해져 있는 얘가 0이 되게, 곱해져 있는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줘. 맞아? 그 다음에 얘네 두 개의 중심 몇이야? 4분의 11. 평균이야, 그냥 평균. 오케이? 4분의 11을 그대로 대입해버리라고. 그럼 얘가 어떻게 나온다?
4분의 11. 그리고 11 마이너스 4분의 10을 대입하니까 2분의 11. 맞아? 결론적으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4분의 11 곱하기 2분의 11이니까 8분의 121이 맥시멈 포인트가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였어? 이 맥시멈 포인트한테 8을 곱해준 친구를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스코어를 121이라고 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어려운 문제야. 얘는 이 포인트를 찾아내는 게 어려워. 내가 전체 사각형에서 연장선을 그려놓고서 그 다음 거를 제외해 준다는 거. 알겠지? 그래도 요걸 잡고 들어가면은 진짜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잘 마무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940번으로 가보시죠. 자, 일단 설명만 먼저 읽은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그림과 같이 y는 x제곱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이동시켰고요. y축의 방향으로는 3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fx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때 아래에 있는 것들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얘기했어요. 자, 중요한 거 이거는 그 사실만 알고 넘어가세요. 기억,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하고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를 우리는 합답형 문제라고 부릅니다. 합답형 문제라고 부르는데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 기억을 이용해서 니은을 해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리고 니은을 이용해서 디귿을 해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 선지 3개가 다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은 1개가 제일 어려워요. 왜? 기억이란 선지를 해결을 하고서 그 다음 거를 추측하라고 하기 때문에 기억은 사실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니은도 어느 정도 쉽게 나올 때가 많아요. 대신 디귿 하나를 고민하게 만들 겁니다. 알겠죠? 웬만하면 그래.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정보를 내가 이 방법으로 처리를 했어. 그러면 그 다음 걸 처리할 때도 비슷한 방법을 끌고 가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이건 좀 잡고 있으세요. 자, 일단 요것만 다시 해놓을게. x가 얼만큼 증가했다고 했어? n만큼 증가했다고 했고 y가 얼만큼? 3만큼 증가했다고 했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자고. 오케이? 자, 그랬더니 기억부터 한번 읽어보자. 함수 fx에 대해서 최소값이 3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함수 fx 누가 봐도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잖아. 우리가 평행 이동한 거기 때문에 2차 함수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근데 얘가 뭐래? 최소값이 3이래. 2차 함수는 심지어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는 최소값이 정해져 있는 친구야. 어디에? 꼭지점에다가. 근데 이 꼭지점이 x방향으로 n만큼, y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최소값이 3인 건 당연한 것 같아. 맞아? 자, 지금 생각해봐. 선생님이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 꼭지점에 대해서 얘기했어. 꼭지점이 어떻게 이동했는가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야. 맞아? 오케이. 꼭지점이라는 정보를 좀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봐야겠다. 자, 니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 n이 3일 때, 오케이. 꼭지점이 3만큼 이동하게 얘기했구나. 근데 얘가 뭐야? fx는 10이라고 하는 친구의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을 물어보고 있어.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차 함수와 어떠한 y는 a라고 하는 x축의 평행한 친구가 두 점에서 만난다고 얘기했을 때 두 근의 합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밖에 없어. 뭐야? 대칭축의 2배. 꼭지점의 x좌표의 2배란 말이야. 근데 꼭지점의 x좌표가 지금 몇이래? 3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맞아?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꼭지점의 2배, 즉 6이라는 거. 얘는 확실하게 옳은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억과 니은에 대해서 봤을 때 우리가 결국에 뭘 인지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꼭지점의 이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맞아?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오케이, 꼭지점이 n만큼 이동했고 꼭지점이 x방향으로 n, y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새롭게 fx를 만들어주면 돼. 뭐야? 최고 차항의 교수는 1이 유지가 돼. 근데 꼭지점이 n으로 바뀌었어. x-n의 제곱인 거야. 자, y방향으로 얼만큼 올라갔어? 3만큼 올라가져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꼭지점이 n,3이게 만들어준 거지. 맞아? 근데 요 그래프가 뭐랑 만나지 않는데 직선 x-2분의 3n-4라고 우리가 새로운 방정식을 설정을 했을 때 요거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맞아? 자, 우리 2차 방정식에 해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뭘 이용해서 얘기해? 디판별식을 이용해서 얘기하잖아.
결국에 뒷판별식을 이용하라는 문제였던 거야. 오케이? 자, 양변에 2를 곱하면서 전개해 보겠습니다. 자, 식이 뭐라고 나오겠어? 2x제곱 그리고 마사n x 그리고 플러스 2n제곱 플러스 6이라는 친구가 2x-3n 플러스 4라고 주어지게 될 거야. 맞지? 얘를 우리가 좌변항으로 넘겨주니까 2x제곱. 자, 그리고 2로 묶을게. 마이너스 2로 묶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마이너스 2로 묶을게요. 마이너스 2로 묶으니까 어떻게 되니? 2n 플러스 1의 x라고 나오게 될 거고요. 자, 3n이 넘어왔으니까 우리는 2n제곱 플러스 3n 4가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2는 0이다. 자, 일단 처음 봤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했어? 뒷판배식 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뒷판배식을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대신 다행인 건 뭐야? 1차항의 개수가 짝수에 대한 요소가 보이니까 짝수 공식으로 넘어가서 확인해 볼 거야. 오케이? 자, 그대로 써보면 되지. 2n 플러스 1의 제곱. 1차항의 제곱은 뭐야? 마이너스 2랑 뒤에 있는 거 전체 2n 제곱에 3n에 플러스 2를 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 음수가 나와야 한다. 맞아? 그래서 음수가 나오는지 우린 계속 쭉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럼 마저 전개해 보겠습니다. 2n 플러스 1을 제곱하게 되니까 뭐라고 나와? 4n 제곱에 4n에 1이 나오는 거 보이지? 맞아? 자, 얘를 마이너스 2랑 2n 제곱을 곱한 걸로 빼니까 4n 제곱 사라지는 거 보일 것 같아. 맞아? 그리고 마이랑 3n이니까 마이너스 6n이지. 4n이랑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2n이란 요소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마이랑 2니까 마사야. 더해주니까 마3이란 요소가 나오는데 우린 얘가 음수이길 바래. 맞아? 한마디로 뭐인 거야? 2n 플러스 3이라는 친구가 양수인 상태를 원한다는 거잖아. 맞아? 근데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했니? 자연수 n이라고 했지. 그지? 자, n이 자연수야. 2n이란 얘는 당연히 양수일 거야. 뒤에 있는 3도 양수야. 내가 양수랑 양수를 더했더니만 양수가 나왔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을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우린 뭐라고 할 수 있어? 기역과 니은과 디귿이 모두 옳다라고 마무리할 수 있는 거야. 여기가 이해됐을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였던 거야? 결론적으로 중요했던 건 잡아야 돼, 이거. 알겠지? 이건 무조건 기역과 니은을 통해서 얘네들이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하는 게 제일 먼저야. 얘네들은 결국에 꼭지점의 이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그 꼭지점의 이동을 통해서 이 함수를 만들지 않으면은, 새로운 요 2차 함수를 만들지 않으면 문제를 못 풀게 얘기했던 것 뿐이야. 알겠지? 요렇게 이해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93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얘도 그림을 봐야 되는데 위에 있는 설명도 어느 정도 좀 중요한 형태를 띠기는 해서 일단 설명을 먼저 읽어본 다음에 우리 그림으로 넘어가서 마저 읽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그냥 이것만 얘기하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그리고 중심각의 길이가 90도인 4분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 4분원 위에 있는 호 AB 위에다가 내가 C라고 하는 친구를 이렇게 예쁘게 잡아준대요. 맞아? 그리고 어때? 요 두 개를 이어주고요. 얘네 두 개의 중점을 지나면서, 그지? 얘네 두 개의 중점을 중심으로 잡으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이거인 원을 이렇게 그려준다고 합니다. 맞아? 그리고 이 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오케이,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본다고 하고요. 여기에서 만나는 점에 대해서 P라고 얘기했나? 아닌데 뭐라고 하지? 잠깐만, 뭐라고 하니? P 맞구나. 얘를 우리가 P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요.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그냥 요 친구의 넓이가 궁금하다. 맞지? 그러니까 요게 끝이야. 오케이? 그리고 어떻게 해? BC의 길이를 그냥 X라고 얘기한다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확인해 보자. 자, 선생님이 좀 웬만하면 난 사실 너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싶어.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땐 사실 좌표를 잡는 게 제일 많이 나와. 나중에 후반부로 가면은. 대신 그 좌표를 잡는 게 나오려면은 너네가 모든 함수, 방정식, 그래프의 모양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너네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 들어보긴 했어도 아직 배우진 않았잖아. 맞아? 안 들어봤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좌표를 이용해서 풀 수가 없어. 왜? 너네 아직 원을 좌표로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
그치? 그럼 우린 결국에 얘 뭐야? 좌표가 아니라 다른 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그러면은 우리가 좌표, 난 너네가 머리 순서에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 일단 좌표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난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 알겠어? 근데 좌표를 이용해서 처리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어쩔 수 없어. 닮음이야. 너네가 고교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이 두 개 말고는 웬만하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좌표를 이용해서 먼저 처리하려고 해. 근데 좌표를 이용해서 처리를 못해? 그럼 닮음으로 가야 돼. 알겠어? 근데 얘 어때? 좌표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좌표를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뭘로 가야 되는 거야? 닮음으로 가야 되는 거야. 어떻게든 닮음에 대한 요소를 찾아줘야 돼. 알겠지? 자, 얘는 좀 어려워. 얘 못 풀어도 괜찮을 수도 있어. 아무튼 그래도 확인은 해. 자, 일단은 문제에서 이미 주어져 있는 친구들을 이용을 해보자. 우리 B랑 C의 중점, 요 친구를 우리가 잠깐만 N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N.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수선의 발이 내려왔는데 이 수선의 발에 대해서 우리가 M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일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얘가 뭐라고 했어? 원의 중심이라고 했어. 그리고 얘를 좀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 원의 중심이란 친구를 이용을 해보자. 어떻게 이용할 거냐? 연장선을 하나 그려볼게. O랑 B를 이어진 게 있는데 자, 접해? 아니지. 튀어나온 거 있잖아. 그럼 반대 AC에다가도 그려버리는 거야. 알겠어? 연장선 하나 OC를 그려놓고 생각을 한번 해볼 거야. 오케이? 그리고서 여기에 있는 것도 선분 하나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자. 자, 잘 생각해봐. 얘 원의 중심이야. 그지? 그리고 BC는 뭐야? 지름이지. 그럼 당연히 어때? BN의 길이랑 NC의 길이는 동일할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 사연? 이해했어? 자, 그리고 또 다음 거 어때? 당연한 말이지만 두 변을 공유하고 있어요. 맞나요? 그리고 어때? OB랑 OC의 길이는 어때? 둘 다 부채꼴의 반지름 아니야? 맞지? 그래서 어때? OC의 길이랑 OB의 길이도 같을 수밖에 없어. 그지? 그럼 어때? 세 변의 길이가 같네? 무슨 삼각형이야? 아, 뭐야? 합동이지. 맞아? 얘네 두 개는 합동이라고. 근데 합동인데 두 개의 각을 공유되고 있어. 즉 얘가 몇 도인 거야? 90도라는 정보를 우리 캐치할 수 있는 거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따라왔지? 자, 그리고서 자, 문제에서 또 너네들이 잘 읽어봐. 몇 번째 줄이냐면요. 어디 보자. 세 번째 줄. 선분 BC의 중점을 지나고 직선 OB에 평행한 직선이라고 얘기를 했어. 맞지? 사실 굳이 평행이란 말을 줄 이유가 없는데 평행이란 말로 무언가를 강조했단 말이야. 첫 번째 강조 요건 90도라는 성질을 이용하라는 거야. 두 번째 웬만하면 평행의 성질도 한번 이용해 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우리 평행의 성질을 한번 이용해 볼 겁니다. OC만 좀 지워놓고 볼게. 자, 우리가 ON이라는 친구를 미리 그어놨으니까 이 ON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이 ON을 이용해서. 오케이? 자, 이 ON을 이용해서 문제를 볼 때, 자, 생각해봐. 잠깐만, 조금만 예쁘게 그릴게, 다시. 자, ON이라는 친구를 볼 때, 잘 봐. 여기의 각도, BON의 각도랑 ONM이지. M 또 지워졌구나. M이라고 하는 친구의 각도는 어쩔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잖아. 맞아? 왜? 이거 뭐라고 부르니? 동의각인가? 아니, 억각인가, 얘가? 아무튼 억각이든 동의각이든 간에 얘네 두 개는 같을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잘 생각해봐. 여기 아까 몇 도였어? 90도라고 얘기했지. 맞아? 여기 몇 도였어? 90도야. 각도 두 개가 같아. 이거 뭐야, 두 개가? 닮음이라는 거야. 맞아? 결론적으로 우린 뭘 찾은 거야? 닮음에 대한 요건을 찾았어. 그지? 그럼 이제 이 닮음을 어떻게 해줘야 돼? 활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근데 우리가 닮음을 활용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뭔지 보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뭔지 한번 신경 써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요 친구의 넓이거든?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밑변은 이미 알아. 뭐만 구하면 돼? 높이만 알면 돼. 근데 우리가 MP의 길이가 2분의 X인 거 알아. 왜? 지름의 길이가 X니까. 문제에서 지름의 길이 X라고 주어져 있어. 그럼 우리 뭐만 알면 되는 거야? MN의 길이만 알면 된다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슨 생각을 한다? 오케이, 나 MN의 길이를 구해야겠어. 제대로 말하면 이 MN의 길이를 활용해야겠어 라고 인지를 해보자고. 오케이? 자, 그럼 우리 MN이라고 하는 친구랑 닮은 놈은 누구야? ON인 거 보이지? 닮은 비를 이용할 거야. 이해했어? 자, 그리고 우리 ON이란 친구를 또 이용을 한번 해볼 건데 빗변이니까 빗변을 좀 이용 한번 해보자. 자, 빗변 ON입니다. 이번에 이 작은 삼각형에서 ON이야. 얘랑 닮은 건 뭐야? OB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이렇게 두 개의 닮은 비를 이용을 할 거야. 자, 그리고 어때? 밖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거를 곱하려고 보니까 우리 OB의 길이가 몇인 거 알고 있어? 1인 거 알고 있어. 얘도 문제에서 주어져 있어. 1이라고. 그럼 활용해보면 어때? 아, MN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아, ON의 길이의 제곱이 되는구나. 맞아? 얘는 두 개 곱한 거니까 ON 제곱이 된다고. 그럼 난 뭐 해야 돼? ON의 제곱을 구해줘야겠네. 근데 ON의 제곱 봐봐. ON의 제곱 90도. 맞지? 그리고 OB의 길이가 몇이라고? 1이라고. 그 다음 우리 BN의 길이가 몇이야? 2분의 X인 정보를 알고 있잖아. 그럼 우리 뭘 이용할 수 있는 거야? 피타고라스. 맞아? 그래서 생각해봐. 우리 그럼 ON의 제곱은 어때? 빗변의 제곱인 1에다가 빼주는 거지. 뭐를? BN의 제곱인 4분의 X제곱을 빼준 게 ON의 제곱이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므로 우린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아, MN의 길이에 대해서 1-4분의 X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구나. 맞아?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결론적으로 우리 MP의 길이를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MN 더하기 NP인데 NP가 2분의 X니까 1 더하기 2분의 X 마이너스 4분의 X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나는 여기에서 뭐가 궁금하니? 넓이가 궁금하기 때문에 OA의 길이 1, 그리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까지. 여기가 이해됐어? 그리고 내가 궁금한 게 뭐야 혹시? 문제에서? 안 보여서? 아, 넓이의 최대값이 궁금한 거구나. 맞아? 자, 그럼 우리 넓이의 최대값이 궁금하다? 결국에 완전제곱식을 써달라는 거겠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2분의 1을 곱해서 8분의 1을 바꿔서 하진 않을 거야. 전체에서 마이너스 4분의 1을 밖으로 빼낼 겁니다.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8분의 1이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라고 나오게 될 거고, 오케이? 자, 얘가 이렇게 변형된 거야. 요거 안에 있는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제곱식을 해보게 되니까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당연히 마이너스 5가 밖으로 나왔을 때 끝날 거니까 최종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어? 8분의 5라고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린 P 더하기 Q가 궁금했으니까 최종적으로 몇이라고? 13일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요렇게 얘기하면서 마무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어려워. 문제 어려워. 특히 그 닮음을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 어려워. 근데 닮음을 이용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다음에 최대한 닮음 요소를 좀 활용하는 게 필요한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얘기한 그 논리적 그 추론 과정들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 연장선이라는 개념은 좀 상당히 어려운데, 기왕이면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은 점들끼리 이어보는 과정을 한 번쯤 해보는 게 좋아. 문제에서 애초에 뭐라고 했냐면, 선분 B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다고 했고, 선분 BC의 중점이라는 말이 있어. 그럼 그 중점을 잡아달라는 말도 돼. 알겠지? 왜냐면 굳이 중점이란 말을 줄 이유가 없거든, 문제에서. 근데 줬다는 거는 그걸 활용하라는 의미니까 이걸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